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마침내 긴 개발 과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양산 준비 과정에 돌입했는데요. KF-21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공중 무장체계 자립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독보적이었던 미국의 자리도 위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지와 바다에 국한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이제는 우리의 전투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는데요. KF-21 보라매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한 발톱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함께 한 세트로 무장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거의 유일했는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연히 전투기를 보유해야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인데 단약 없는 무기체계는 그저 쓸데없이 연비만 나쁘고 지나치게 민감한데 쓸모도 거의 없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전투기 역시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심 무장이 빈약하다면 국산 전투기라는 타이틀이 겉만 번지르르 할 겁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이미 미국산 무장 갑질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땅만 거대하고 속은 좁아 터진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변명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의 속내야 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F-15K, KF-16 등 지금까지 공중 전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자 졸렬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건데요. 미국이 우리의 최대 동맹국임은 변함없이 확실하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거부가 알려지자 유럽에서 움직였으며 기술 강국인 영국에서 MBDA 미티어 미사일을 제안했는데요. 최대 속도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100km에서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과 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벅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건데요. 더군다나 아이리스티는 AIM-9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25km로 약 10km 짧지만 반면 목표 획득거리는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더 뛰어납니다. 아이리스티는 사이드와인더의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9X의 상위 호환으로 미국에서도 KF-21 전투기가 이렇게 갑자기 무장 탑재를 완성할 줄 몰랐을 건데요. 게다가 KF-21 전투기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르고 기체의 안정성이 증명되자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며 역으로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K방산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자 숟가락이라도 얹혀볼 속셈이었는데요. 잘 나가는 전투기의 미사일 장사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이 덕에 KF-21 전투기는 유럽산 MBDA 미티어, 아이리스티 및 미국산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를 전부 무장 통합한 전투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개발이 힘들 걸 예상했으나 미국의 잘못된 생각을 통쾌하게 갚아준 셈입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 운명을 지녔는데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정력은 방산 역사를 새로 쓰는 장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통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KF-21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 특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유럽에서 미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하는 과정 덕분에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는 이미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고, 지금까지 공개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직경 200mm의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약 200km 이상일 것으로 미국산 AIM-120보다 훨씬 긴 수준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KPD-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KPD-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일과 엔비디아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KPD-350K2를 개발하고자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로 굳이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기에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KPD-350이 가진 별명이 벙커버스터인데 3000m 상공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타우러스 역시 동일한 위력을 가졌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개발 과정에서 국내 반대 의견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해 버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기술력을 끝없이 확장해 자주국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물이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